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해 볼 주제는 바로 스타트업 스트레스 반응과 회복력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강렬한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 있는 스타트업 CEO의 모습은 그들이 겪는 엄청난 압력과 기대를 상징합니다. 성장과 혁신이라는 매력적인 목표 뒤에는 언제나 위기와 번아웃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 이번 시간에는 스타트업 환경이 주는 태교의 스트레스 요인들을 깊이 이해하고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기업과 개인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회복력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업 스트레스의 본질에 대해 좀 더 깊이 탐구해 볼까요? 왜 유독 스타트업 환경에서 스트레스가 훨씬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지 말이죠.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이미지처럼 스타트업 CEO는 마치 여러 개의 팔을 가진 저글러와 같습니다. 투자 유치, 제품 개발, 팀 관리,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 마련까지 이 모든 공들을 동시에 위태롭게 다루고 있죠. 이 각각의 공들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스타트업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들이며 각각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파장처럼 끊임없이 압박감과 불확실성을 느끼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다중 역할과 끝없는 책임감,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스트레스는 그 깊이와 강도 면에서 매우 독특하고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들을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경고 시스템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앤드류 후모먼 박사 같은 분들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스트레스의 신경과학적 메커니즘을 짚어볼 텐데요.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은 사실 굉장히 정교한 경고 시스템입니다. 외부 위협이나 압박을 감지하면 가장 먼저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이 편도체는 즉시 시상하부로 신호를 보내고 시상하부는 다시 부신에게 비상사태를 알립니다. 그러면 부신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들을 뿜어내죠. 이 호르몬들이 바로 우리의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몸을 투쟁 도피 반응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며 즉각적인 행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방금 우리 몸이 스트레스 요인에 반응해서 경고 시스템을 가동하는 과정을 봤는데요. 이제 그 반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고 회복되는지 이 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스트레스 수준의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평온한 기준선에서 시작해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하면 곧바로 경고 단계로 진입하며 스트레스 수준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때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뿜어내고 그래프의 붉은색 구간처럼 투쟁 도피 반응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죠. 하지만 스트레스 요인이 사라지거나 우리가 적응하면 몸은 서서히 회복 단계로 접어듭니다. 스트레스 수준이 다시 기준선을 향해 내려오고 이제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몸과 마음이 평온을 되찾는 푸른색 구간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가 단순히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명확한 주기와 회복 단계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네,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에 이렇게 반응하고 회복하는 자연스러운 주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누구는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누구는 오히려 이를 통해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 차이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바로 우리의 마인드셋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인드셋에 따라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반응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뇌는 스트레스를 피해야 할 위협, 즉 경고로만 여깁니다. 마치 닫힌 회로처럼 이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좌절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성장형 마인드셋 뇌는 스트레스를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입니다. 신경세포들이 서로 활발하게 연결되며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 노력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배움의 과정으로 여기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이 바로 이 성장형 마인드셋에서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인식과 장기적인 회복력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면 당장 지금 스트레스가 몰려오는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앤드류 후버만 박사가 제안하는 위기상황 응급처치, 즉각관리법 3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 한숨입니다. 코로 깊게 2번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1번 내쉬는 건데요. 이건 폐에 남아있는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해서 스트레스로 인한 과도한 흥분을 진정시키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즉각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파노라믹 비전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야가 좁아지고 터널 시야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때 고개를 움직이지 않은 채로 주변 사물을 최대한 넓게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시야의 확장이 뇌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서 불안감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콜드 샤워인데요. 갑작스러운 찬물 노출은 우리 몸에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주지만 동시에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균형을 빠르게 재조정하고 기분 개선과 집중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짧게라도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죠. 이렇게 3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예측 불가능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즉각적으로 자신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방금 우리가 스트레스를 즉각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3가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방법들이 왜 효과적인지 그 뒤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생리적 한숨은 폐 속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특히 부교감 신경계와 연결된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이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낮아지고 몸이 이완되면서 스트레스 반응이 빠르게 진정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음으로 파노라믹 비전은 시야를 넓게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뇌의 경계 상태를 완화시킵니다. 위험을 감지할 때 좁아지는 시야를 인위적으로 넓힘으로써 뇌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이는 불안이나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 좀 더 객관적인 상황 인식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드 샤워는 몸이 갑작스러운 차가운 온도 변화에 노출될 때 뇌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노르에피네프린은 각성 수준과 집중력을 높여주어 정신을 맑게 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네, 이전 슬라이드에서 급성 스트레스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기술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회복력을 단단하게 지탱해줄 4가지 중요한 습관 기둥들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마치 견고한 신전의 지붕을 바치듯 이 습관들이 우리의 회복력이라는 큰 틀을 지지해 줍니다. 첫 번째는 수면 최적화입니다.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을 넘어 양질의 수면을 통해 뇌와 신체가 충분히 회복하고 재충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뇌는 수면 중에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물질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거든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고 기분 좋은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촉진하여 정신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영양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몸과 마음을 구성합니다. 뇌 기능과 정서적 안정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회복력의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강력한 기둥은 바로 사회적 연결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지지적인 관계와 소통은 고립감을 줄이고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정서적 안정감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회복 탄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 4기둥이 튼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회복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회복력의 기둥들을 살펴보았죠? 이제 실제로 스타트업 현장에서 이러한 회복력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투자 유치에 실패하고 좌절하는 한 CEO의 모습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큰 시련이죠. 당장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CEO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생리적 한숨을 의식적으로 쉬면서 자신의 격앙된 감정을 조절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다잡고 실패는 성장을 위한 데이터일 뿐이라는 성장형 마인드셋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개인적인 좌절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귀중한 정보로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 팀원들과 함께 새로운 전략을 논의하며 다시 활력을 되찾고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이처럼 회복력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견디는 것을 넘어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 강해지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동안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로 여러분의 회복력 툴킷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만을 위한 공구 상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안에는 오늘 우리가 배운 귀한 도구들이 가득하죠. 뇌가 어떻게 스트레스에 반응하는지 아는 신경과학 지식은 여러분이 자신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실패를 성장의 데이터로 보는 성장형 마인드셋은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힘이고요. 위급할 때 바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호흡법, 그리고 매일 꾸준히 자신을 돌보는 회복 습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강력한 자선이 될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당신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 중 딱 한 가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선택해 보세요. 스타트업의 길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 회복력 툴킷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공적인 여정을 응원하며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